이거는 신영철 교수가 한 얘기인데요. 돈을 잃고도 기분 좋으면 오락, 돈을 잃고 기분이 나쁘면 도박 이렇게 말했어요. 이 나름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친구들하고 막 모여서 고스톱을 친다. 이럴 때 나는 내 한계를 5만 원으로 정해놨어요. 5만 원 정도는 친구들하고 한 2시간 고스톱을 치는 대가로 내가 지불해도 하나도 기분 안 나빠. 그 돈을 우리가 이제 한계로 정해놓은 거예요. 그 한도를 정해놨죠. 그럼 친구들하고 내가 어울려서 놀 때는 5만 원 이상 있는 걸 다 돌려줘. 그 나머지 딴 거는 자기가 가져가. 이렇게 되면 이건 오락이에요. 그런데 막 이거를 가지고 몇백만 원 막 그 시간도 한계도 없이 막 계속 하면 이건 도박이 되는 거죠. 똑같은 행위를 해도. 네. 자, 우리가 이제 어떤 즐거운 일을 할 때는 돈을 내고 해요, 받고 해요? 내고 해야 되잖아요. 내가 돈을 내고 그 행위를 하고 돈을 지불했을 때 기분이 좋아야, 괜찮아야, 예? 그게 오락인 거예요. (100% 운에 의한 도박이 있습니다. 로또가 그렇습니다. 룰렛 게임이라고 카지노에 가면 돌리는 게 있습니다. 주사위 도박, 바카라, 슬롯 머신 이런 거는요 100% 운에 의해서 작용돼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 약간의 기술이 필요한 도박이 있습니다. 약간의 기술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운칠기삼 하는 거 압니까? 운이 7이고 기술이 3. 이게 운칠기삼이 여기 약간의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고스톱. 고스톱은 이 기술이 좀 있어야 돼. 예? 그 다음에 바둑이, 포커 게임 있죠? 이런 카드나 블랙잭 같은 것은 약간의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이 약간의 기술이라는 걸 잘 알아야 돼요. 기술로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걸 잘못 해석하는 사람, 난 기술이 좋기 때문에 항상 이길 수 있다, 이런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약간의 분석이 필요한 도박이 있어요. 스포츠 배팅이 그렇습니다. 어느 팀이 실력이 좋고, 뭐 어떤 선수가 나오고 안 나오고, 이 약간의 분석이 필요해요. 이게 또 약간입니다. 예, 주식이 그렇습니다. 정말 막 대가들 불러놓고 해도 마이너스 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100% 분석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변동의 요인이 100가지면 내가 분석하는 거는 10가지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나는 다 분석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훌륭한 투자가도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럼 주식은 도박입니까? 주식은 분명히 투기가 아니고 투자여야 되는데, 그런데 도박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투자자들은요, 도박화하는 능력이 최고예요. 초단타 매매 있잖아요. 초단타 매매를 하는 게 투자일까요? 투자는 어떻게 해요, 원래? 묻어두는 거잖아요, 한동안.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주식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은 초단타 매매를 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요, 여기 중독인지 아닌지를 보면 압니다. 중독의 특징이 왜 즉각적인 보상이잖아요. 즉각적인 만족이 오니까요. 중독이 심하면 심할수록요, 결과가 빨리 나타나는 도박을 합니다. 입원한 환자 중에 알코올 중독자가 있는데요, 그 누나가 한 날은 와서 우리 아가 매주 로또를 5만원씩 산대요. 그래서 원장님 이거 괜찮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그거 안 된다고 했어요. 내가 본인을 불러가지고 왜 로또를 사는가 물어봤어요. 그래, 자기 습관이라는 거예요. 오랜 동안 그렇게 해왔다는 거야. 왜 하느냐고 물어봤어요. 자기도 왜 하는지 잘 몰라요. 그냥 뭐 기대감? 항상 뭔가 이런 대박이나 이런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로또나 복권은요, 중독성이 약해요. 그 이유는요, 일주일 그 결과를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독은 즉각적인 보상이거든요. 만족감이 와야 되는데 이거 일주일 기다리는 것 때문에 중독성이 좀 낮아요. 왜 그러면 사람들이 로또에 이렇게 열광을 하는가? 이거는요, 반응 비용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몇천 원 주고 사가지고 몇십억이 그 대가가 오니까 여기에 열광하는 거죠. 자, 그런데 로또에 1등 될 확률이 몇 프로 되는지 압니까? 예? 예, 벼락 맞을 확률보다 적습니다. 예? 그럼 내가 인생을 살면서 벼락 맞을 것이라는 상상하는 사람이 있어요? 벼락 맞아 죽을 거라는 상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본인이 로또를 맞을 수 있다는 착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확률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예. 한때 우리 사위가 로또를 계속 산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 하는 말이 자기는 그냥 기부한다는 마음으로 산다고 말을 했대요. 말은 그렇지만 단순히 기부만 하면 그냥 기부만 하면 되지 왜 로또를 사냐고. 네? 뭐가 있어요? 기대 심리가 있는 거죠. 이 로또를 사는 핵심은 이 기대 심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기대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일확천금을 기대하는 것이 좋은가 나쁜가? 어떤 사람은 그거 가지고 일주일 희망을 품고 살고 이게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중독의 치료는 더 건강한 중독을 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것이 건강한 중독인가? 자기에게도 혹은 남에게도 피해를 안 주는 중독 행위가 건강한 중독입니다. 도박이나 알코올은 피해를 줘요, 안 줘요? 자기 자신에게든 남에게 엄청난 피해를 줍니다. 이런 것들은 다 무서운 거예요. 왜 그러면 이런 중독이 되냐 내가 했죠. 뇌의 보상회로의 장난이다. 의지는 치료를 받겠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고혈압이나 당뇨병 환자와 같습니다. 고혈압 환자가 와서 내과 선생님 앞에 와서 치료받으러 와가지고 혈압 낮추는 건 내 의지의 문제지 병원에 치료받는다고 낫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아요. 그 의지의 표현이 뭐냐 하면 약도 먹고 상담도 받고 음식도 싱겁게 먹고 운동도 하고 체중도 빼고 이런 겁니다. 도박 중독이나 알코올 중독도 똑같습니다. 치료를 하겠다는 의지가 필요한 겁니다. 의지만으로 치료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도박을 안 하겠다는 결심, 이걸 본인들은 의지라고 생각해요. 결심으로 될 것 같으면 벌써 끝나는 문제예요. 중독의 치료는요, 0 아니면 100입니다. 90%라는 게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자신의 강력한 의지만으로 90% 치료할 수 있다. 저는 마음만 먹으면 안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90%는 돼요. 근데 나머지 10%가 안 돼요. 그래서 치료가 필요한 겁니다. 도박을 끊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오랫동안 치료를 받던 것. 이게 답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36개 전법. 36개가 뭔지 알죠? 도망가는 겁니다. 도박을 할 수 있는 환경, 술을 마실 수 있는 환경으로부터 도망을 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환경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그 초기에는 통제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고위험 상황이라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 도박을 하게 하는 위험 상황들을 다 피하거나 막아야 돼요. 그래서 초기에 되게 이제 입원해서 치료하는 아이들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환경을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입원이라는 방법을 선택하는 게 알코올 중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초기의 방법은요, 최고의 방법은 36개 전법입니다. 그럼 어떤 고위험 상황들이 있는가, 우리가 뭘 피해야 되는가, 이런 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부적인 자극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아이들이 다시 하게 되는 걸 들어보면 여기에서 하던 사이트에서요, 쿠폰을 줘요. 공짜로 하게. 요거 오면 거의 못 참아요. 근데 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것만 하고 안 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만 하고 안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런 선전물 혹은 전화 온다든지, 빚독촉도 좋고, 도박 사이트에서 오는 것도 좋고, 누군가 주변 사람들이 도박 이야기를 한다든지, 돈을 땄다는 얘기를 듣거나 그런 기사를 보거나, 자기 지갑에 돈이 있거나,
빚독촉을 받을 때 이런 것들이 외부적 자극입니다. 빚독촉 받을 때도 많이 하고요. 월급 받은 날도 많이 해요. 그래서 이 자극을 피하기 위해서요. 월급이나 돈 관리는 모두 보호자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화 관리를 해야 되는데 폰을 2G 폰으로 바꾸거나 아예 폰을 사용 못하게 해야 됩니다. 이게 있는 한은요 멈추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외적인 자극, 내적인 자극들이 있는데요. 우울하거나 화가 나거나 시간이 많고 무료하거나 생활에 아무 재미가 없거나 또 주변의 가족들, 아내나 뭐 부모 잔소리, 짜증이 나거나 이럴 때 이게 굉장히 심한 내적 자극에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을 좀 피해야 됩니다. 도박뿐만 아니고 모든 중독의 충동 대처법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충동이 오면 주의를 분산시켜야 돼. 그 생각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 주의 분산시키는 건 몸을 움직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청소를 하거나 설거지를 하거나 나가서 뛰거나 뭐 이런 운동을 하는 거, 주의 분산을 시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결정을 미루는 겁니다. 내가 5분 후에도 이 생각이 나면 그때 다시 결정할 거야. 지금은 내가 결정 안 해. 술이 먹고 싶을 때도 마찬가지, 도박을 할 때도 마찬가지, 결정을 미루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제 상상을 하는 겁니다. 충동을 바로 이제 낮추는 상상은 부정적인 결과의 상상입니다. 예를 들면 음주 같으면 옛날에 내가 음주운전 사고 내가 뭐 잡혀가고 막 벌금 내고 아니면 술 먹고 어디 길바닥에 쓰러져 있다가 뭐 당하고 뭐 이런 것들을 상상을 하는 거고요. 도박 중독자들 같으면 돈 다 잃고 나서 막 그때 내가 죽을라 하고 뭐 이런 것들 부모님들 막 눈물 흘리고 이런 부정적인 결과들을 상상하면 충동이 없어집니다. 반대로 도박을 안 했을 때 좋은 긍정적인 생각들은 그런 것들은 평소에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도박을 다시 하지 않게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길게 하는 데는. 당장의 충동을 줄이는 데는 부정적 상상이 도움이 되고 길게 내가 도박 충동이 줄이거나 안 하는 데는 긍정적인 상상들을 많이 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로 스스로에게 말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충동이 딱 들었을 때, 야, 빚독촉이 왔습니다. 그러면, 야, 돈 요거까지는 못 갚으니까 요걸 해서 돈을 따서 갚으면 안 돼. 이런 생각이 딱 들어오면, 야, 네가 언제 도박해가 빚 갚은 적 있어? 이렇게 자기한테 말하는 겁니다. 네 전에도 그래 놓고, 너 빚 많이 냈잖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한테 이제 말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일반인들도 자기 감정이나 어떤 부정적 생각이 떠오를 때 자기한테 자꾸 이렇게 말하는 이런 습관을 들이면 도움이 됩니다. 문제는 충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충동이 일어나지 않으려고 하면 내가 즐거운 활동들을 많이 하는 겁니다. 내가 뭔가 이게 즐겁지 않고 뭔가 자극이 필요하니까 자꾸 충동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충동을 일으키는 대안 활동들을 많이 찾아서 어떤 대안 활동들을 할 건가. 그런데 알코올 중독자들도 그렇고 도박 중독자들도 그렇고 초기에는요 어떤 대안 활동도 도박이나 술처럼 이렇게 자극적인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무룩해요. 별로 재미가 없어요. 뭐 제가 예를 들면 골프를 좋아합니다. 초기에 내가 골프 배울 때 골프에 확 빠졌느냐? 아니에요. 너무 힘들고 이걸 왜 하지? 막 이런 생각했어요. 근데 자꾸 이걸 하다 보니까 좋은 것들도 알게 되고 나중에 필드 가보니까 막 기분도 좋고 이래서 이제 빠졌은 거예요. 그래서 대안 활동을 찾을 때 여러분들이 초기부터 막 즐겁고 좋고 이럴 걸 기대하면 안 돼요. 처음에는 뭐 좀 힘들고 하기 싫고 해도 쭉 좀 지속하다 보면 그나마 내가 좀 할만한 거를 이게 이제 나중에 정말 나한테 즐거움이 되고 도박이나 술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한 엄마가 이제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도박은 안 하는데요. 하루 종일 집안에서 게임만 하고 뒹굴고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중독을 치료하는 것은요. 그 중독 행위를 안 하기 위해서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목적은 뭐예요?
그 나머지 시간에 건강한 이런 생활을 하기 위해서 치료를 하는 거예요. 이 이제 본말이 전도된 거예요. 알코올 중독도 마찬가지예요. 술을 안 먹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술을 안 먹고 건강한 삶을 사는 게 목표예요. 도박 중독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박을 안 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내가 건강한 삶을 사는 게 목표인데, 미국에서 본드 중독 환자를 치료해준 유명한 이제 중독 치료가 밀턴 에릭슨이라는 의사가 있는데요. 이 환자는요, 밴드를 하고 맨날 도로가에 집 앞에 나와서 본드를 하고 막 이래 하니까 순찰차가 매일 돌면서 얘를 보고 잡아가서 한 50분 체포가 되고요. 한 10분은 정신병원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치료해도 안 되니까 경찰관들이 이제는 제일 유명하다고 하는 밀턴 에릭슨이라는 선생님을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야, 니 본드 안 할 생각 있어? 그러니까 아니요, 할 건데요. 그러면 네가 바라는 건 뭐야? 그랬어요. 이제 경찰에 안 잡히가고 정신병원에 안 갔으면 좋겠어. 그래요. 그래? 그러면 네가 본드를 하는데 집 앞에서 하지 말고 집 뒤에서 해. 그러면 안 발견될 거니까. 그래서 또 의사가 물어봤어요. 본드 니 매일 해? 아니요.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할 때는 매일 하루 종일 해? 아니요. 뭐 한두 시간 하고 나머지는 안 해요. 안 할 때 니 뭐 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있어요. 이렇게 의사가 본드 할 때는 뒤에서 하고 본드 안 할 때는 그냥 집 앞에서 그냥 놀고 있어. 그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럼 나는 기분 좋지. 지금까지 아무도 본드 해라는 사람이 없는데 공식적으로 이제 허락받고 하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맨날 본드를 안 할 때는 이제 진짜로 집 앞에서 노는 거. 하루는 경찰이 또 가보면 야가 본드를 안 하고 있는 거야? 야, 니 본드 안 했네. 안 했습니다. 자신있게 이제.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이제 경찰관하고 얘기하다가 둘이 친구가 됐어. 그러니까 친구가 되니 서로 관심이 있는데 뭐 이렇게, 거기 야구 경기도 같이 보러 다니고 뭐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본드 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버렸네. 그래서 본드를 끊었어요. 다른 건전한 활동이 늘어나니까 불건전한 활동들이 자동으로 줄어든 거예요. 도박하는 시간을 줄여야 된다? 도박 안 하는 시간을 늘려야 된다? 어느 게 맞는 말인가? 같은 말인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안 하는 시간을 늘려서 건전한 활동을 누리는 것이 핵심인 거죠.